당신이 매일 믿고 먹는 건강기능식품과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건강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 당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혀집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전문가와 함께 그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 역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방송이 경험 부족으로 아직까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주영철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 방송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분, 수의식의 대가이자 전통음식연구의 산증인 안명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러 온 안명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이 주제입니다.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할까라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연식인데 안전하고 몸에 좋지 않을까요?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시대,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식의 멋진 식습관은 몸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생각이 확 바뀔 거라는 오늘의 치유식의 대가 안명화 교수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허를 찌르는 내용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자연산이면 무조건 건강할까요? 이런 물음이 당연할 텐데요. 자연식의 정의와 오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식, 자연산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네, 요즘 자연산, 자연식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네, 뭔가 더 건강하고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인데요. 이 단어들은 사실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자연산이라고 하면 흔히 바다에서 잡은 생선처럼 인공적으로 길러지지 않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말씀하는 거고요. 자연식이라는 것은 가공을 최소화한 식사 방법, 다시 말해서 음식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한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막연하게 쓰이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다, 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런 용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식은 실제로 자연식일까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마트나 식품 가게에 가면 흔히 접하는 그 자연식, 과연 진짜 자연식일까요? 네, 포장에는 무첨가, 자연 그대로, 유기농 원료 사용 같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는데,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꽤 많은 제품이 이미 가공을 거쳤거나 또 보존을 위한 처리 과정을 거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식이라고 광고하는 시리얼이나 간편식들도 보면 설탕이나 향료,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또 자연식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그 특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마주치는 그 자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가공되지 않은 음식이 아니라 자연식 컨셉을 입은 가공식품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포장만 보고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식이라는 용어가 마케팅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걱정이 되는데요. 자연식 이꼴 무가공, 무첨가.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식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식약처나 국립기관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식은 공인된
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누구나 제품에 자연식, 자연에서 온 뭐 내추럴 등의 표현을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가공하면 자연식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무가공이면 곧 자연식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무가공과 자연식 얼핏 비슷해 보이죠?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무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자밭이나 고구마밭에서 고구마와 감자를 캤어요. 그 자체, 그래서 뭐 흙을 씻었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 자체로서 형태나 성분의 인위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는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자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재배, 가공, 조리된 음식 전체를 포함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대로 뭐 감자는 감자 그대로의 무가공 식품인데요. 이 감자나 고구마를 뭐 쪄서 또는 말리고 그다음에 얼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볶고 하는 그런 조리를 했다면 이거는 자연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식에는 반드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블루베리를 그냥 말린다던가 얼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식에 속하게 되죠. 교수님 실제로 자연식에 대한 지인들의 오해 사례가 있는 것을 들었을 것도 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인 한 명이 요즘 뭐 자연식 크레놀라라고 하면서 엄청 좋은 식품이라고 하고 건강에 좋다고 매일 아침 챙겨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겉포장에 뭐 자연에서 온 건강 재료, 뭐 내추럴이라는 말이 아주 큼직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자세히 그 뒤쪽에 성분표를 보니까 설탕, 향료 또는 식물성 유지까지 꽤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었던 거죠. 네, 알고 보니 자연식이라는 표현은 공식 기준이 없고 또 제조사가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말이었던 거죠. 결국 자연식이라는 말 하나에 믿고 먹은 건데 말 그대로 포장에 속은 거죠. 이런 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마케팅과 광고 홍수 속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더 똑똑해져야 자연식품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유기농은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졌는데요. 인증제도의 현실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유기농, 자연산, 무가공 뭐 전부 뭐 좋은 건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겠는데 유기농과 자연산은 또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학적인 농약이나 비료, 그다음에 GMO 우리가 유전자 변형 식품이죠. 이런 것들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식 인증 제도예요. 반면에 자연산은 자연 상태에서 자란 생물이나 식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정의나 인증 기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농은 기준이 있는 자연, 자연산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다. 결국 둘 다 자연을 내세우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유무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네.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는 마케팅적으로 자연이라는 자연산 뭐 이런 것들을 써도 소비자들이 좀 현명해진다면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유기농, 친환경 인증, 무농약 등 뭐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다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건데 정확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친환경 농축수산물이라는 게 뭐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또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합성 농약
또는 화학적인 비료, 또 항생제, 항균제 같은 것들, 즉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리가 농환경, 농축수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농림축산부 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부여하는 공식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이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친환경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일 경우에는 우리가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것은 사실 3년 동안 그 토양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또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법을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무농약이라는 것은 요거보다는 조금 낮게 1년 이상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농약은 사용하지만 무농약이니까 농약은 사용하지 않지만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한 3분의 1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농법을 무농약이라고 합니다. 또 축산물인 경우에는요, 무항생제 축산물하고 유기축산물로 나뉘는데 여기에도 항생제나 항균제, 호르몬제 같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이고 필요시에는 그래도 항생제를 좀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항생제나 항균제나 호르몬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를 먹이면서도 취약 시기에도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축산물을 우리가 유기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걸 들었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들을 한번 먹으려면 적어도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을 네, 알게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네, 일단은 그 유기 토양을 만들려면 3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이상 화학 농약과 비료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학적인 거 아니고 퇴비나 유기질 비료 등은 이제 토양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식품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고, 또 농약이나 또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방지 조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증은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네요. 이게 6가지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유기농 식품을 잘 찾아 드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기농 인증을 받는 데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뭐 아주 세부적으로는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네네.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년간 어쨌든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그 준비 기간이 3년이 걸리겠고요. 네. 심사 기간은 이제 신청한 날부터 최종 인증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유효 기간은 2년이고요. 또 갱신 심사를 통해서 계속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또 대략 비용이라는 거는 뭐 인증 수수료가 100에서 300, 또 토양 검사비가 10에서 30, 뭐 심사 비용 50, 또 연간 유지 비용이 50에서 100만 원쯤 든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 또한 농장의 면적이라든가 작물의 종류라든가 인증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사를 지면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실 분은 지금 말씀을 참고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기농 하면 안전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흔히 유기농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뭐 비싸도 그거를 이렇게 사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화학 비료나 또는 농약 같은 거 쓰지 않으니까 일반 농산물보다는 잔류 농약 위험이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유기 토양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도 부담을 덜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기농이 꼭 무결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인식인 것 같은데요. 유기농이라고 해도 우리가 병충해 또 세균, 곰팡이 등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유기농 가공식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설탕이나 나트륨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인증 과정은 까다롭지만 인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생산이나 유통 환경이 완벽하게 관리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유기농은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지만 무조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과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제품을 꼼꼼하게 보는 눈과 균형 잡힌 식생활이겠죠. 네. 인증만 있다고 해서 네. 그것이 완벽하게 관리된다는 보장은 없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네. 또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진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않다. 것도 그거 네. 과신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마요. 윤민수의 3인의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식의 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연식에도 독이 있다는데 우리가 몰랐던 자연식도 위험한 것이 있나 보죠? 자연식 식품 속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사례가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네, 자연식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자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독성 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자의 싹 같은 경우는 솔라닌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이를 먹으면 구토나 설상,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감자의 싹을 잘라내고 먹으면 되지 하는데 이거는 엄청 독하기 때문에 일단 싹이 났다고 하면 그냥 안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려요? 네. 네. 지금 한참 봄나물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봄나물에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봄나물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봄나물에도 조금씩은 다 이렇게 독성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봄에 많이 드시는 원추리 나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독성이 자랄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 봄나물들은 거의 다 데쳐서 독성 성분을 제거한 후 섭취해야 하는데 고사리에도 그렇게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고사리도 오랫동안 삶은 다음에 물에다 한참 담가놨다가 조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먹는 버섯 좋죠.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우리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을 조절해주고 면역력 강화시키고 장 건강 뭐 기억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버섯에도 여러 가지 그 독성을 지닌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독버섯 특히 독버섯을 주의해서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연에서 자주 보이는 버섯은 드시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마트에서 드실 수 있는 것들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 괜히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마트에서 안전하게 사 먹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옛말에요. 소에게 생콩을 먹이면 죽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네, 생콩에도 트립신 억제제, 단백질이 이제 소화될 단백질 분해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인 트립신 억제제하고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날콩을 먹으면 소화불량,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콩도 아주 충분히 조리해서 안전하게 먹어야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아보카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뿌리 줄기는 뭐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 여기도 익지 않은 과육
말하자면 덜 익은 그 과육에도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이런 과육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또 구토나 설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익은 완전히 익은 것을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또 우리가 뭐 청매실, 네. 또 살구, 복숭아 씨 이런 데도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네네.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청산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맹독입니다. 또 은행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은행도 꼭 익혀 드셔야 하는데요.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자연식이라고 해서 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전처리라든가 뭐 조리 방법, 섭취 방법에 따라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화학 성분보다 자연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허를 찔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러면 화학 성분으로 만든 식품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식품들에는? 그렇죠.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뭐 알칼로이드나 살리실산 같은 물질은 일부 식물에서 강력한 독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 합성 물질 아까 뭐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특정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안전 검사를 거쳐서 사용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인증이 된 거기 때문에 더 자연 성분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라든가 슈크랄로스 같은 물질은 많은 연구를 거치고 안정성이 입증돼서 식품에 이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좋으냐 나쁘냐 엄청 그런 말이 많았던 MSG, 네, 글루타민산 나트륨도 사용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자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각 성분의 특성과 안전성에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연식이 건강에 좋다고 우리가 산행을 하시다거나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버섯을 이렇게 보시면 따고 싶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고요. 우리가 독버섯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독버섯은 색깔이 일단 이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뭐 벌레나 이런 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온전하게 이렇게 잘 예쁘게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잘라봤을 때 세로로 찢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독버섯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또 독버섯은 냄새가 고약해요. 네, 그 정도로 알면 되는데 이 느타리 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화경 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또 영지 버섯하고 비슷하게 생긴 붉은 사슴뿔 버섯,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느타리 버섯인 줄 알고 영지 버섯인 줄 알고 드셨다가 이제 복통, 구토, 설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또 우리가 자연에서 채취한 조개나 굴에는 비브리오라고 하는 식중독균이 포함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굴이나 조개를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열을 가한 다음에 독성을 제거한 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되게 재밌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생선의 그 입 주변에는 독성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귀 같은 경우는 입도 크고 그런데 그 이빨 있는 그쪽을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조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전복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예. 전복도 손질할 때 내장은 다 드시는데 뭐는 제거를 하죠? 네, 전복 이빨은 꼭 제거를 하는 게 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기생충과 세균의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세척을 잘 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반드시
맨 마지막에 식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다 씻어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오염을 좀 막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 발효 음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몸에 좋은지, 그래서 전통 발효 음식과 위생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효 음식 하면 건강식 이런 느낌이 그냥 팍 오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건강식으로 인식을 하죠. 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요구르트처럼 전통적인 발효식품은 유익한 균이 많아서 우리에게 장 건강에 도움도 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모든 음식이 또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발효 음식 중에서 젓갈이라든가 또 장아찌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그렇죠. 네, 들어있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걸 많이 드시면 고혈압에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담았느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발효된 음식은 유해균의 오염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요, 그 발효 음식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위생 관리라든가 적정량의 섭취라든가 제품 성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조건 발효가 건강이라는 믿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전통 발효 음식의 위생 문제인데요. 온도, 청결, 보관 조건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진다면 위험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 음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발효 음식입니다. 뭐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하면 레시피대로 그냥 만들어서 그렇죠. 금방 드시면 되는데 네. 발효 음식은 레시피대로 한다고 만드는 건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야? 뷔페? 뭐 아니, 이런 아니, 거. 아니. 발효 시간? 아니 발효 시간이 아니라 관리를 관리? 계속 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독을 담그는 독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숨쉬는 항아리라 그래서 이제 발효 식품은 그런 데다가 담아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우리가 그 독을 소독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작을 떼어가지고 장작을 피워서 독을 이렇게 거꾸로 놔가지고 그 안에 연기가 들어가게 해서 모든 균을 이렇게 소독 죽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담갔지만 또 온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습도라든가 또는 뭐 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이 미생물의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온도에서는 우리 유익균이 죽고요. 또 해로운 세균이 증식을 하고 또 너무 낮은 온도가 되면 발효가 또 일어나지 않아서 그 발효 식품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독 같은 경우도 보면 해 나는 날 어떻게 해요? 햇빛 나는 날 뚜껑을 열잖아요. 그거는 그 해로 인해서 또 곰팡이나 세균의 균을 소독하고 또 매일매일 또 장독을 닦아주는 그런 관리가 되게 필요하죠. 생각보다 발효가 네, 복잡하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청국장하고 낫또도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자, 청국장 하면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거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 그렇죠. 뭐 그런 냄새? 네. 낫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낫또는 그런 냄새가 잘 안 나는데 네. 요거는 결국 발효의 문제인데 우리가 똑같은 청국장과 낫또를 콩을 삶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바실러스 섭스틸리스라는 그 고초균이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그런데 청국장은 우리가 그냥 자연식으로 이렇게 자연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뭐 전기 방석에다가 이렇게 습도 그 천을 올려놓고서는 한 3일쯤 띄우면 이런 그 청국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균, 이게 고초균 외에도 다른 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낫또라는 것은 그 콩에다가 이렇게 바실러스 낫또균만 갖다 놓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위생적으로 잘 말하자면 그 관리를 하죠.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뭐 그 배양을 한다고 할까나 온도나 습도를 잘 관리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낫또는 어때요? 그냥 드시잖아요. 생으로. 그런데 청국장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지 되는 그런 것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낫또는 단일균이고 청국장은 네, 복합적으로 네, 균이 네, 들어가 네.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로이킴의 힐링이 필요해를 듣고 오셨습니다. 도시 일상에서 자연을 접하기도 어렵고 자연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식자재 전문점을 주로 우리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연식 열풍 요것을 어떻게 보세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뭐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것도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연식 다이어트 또 네. 뭐 디톡스 이런 가공되지 않은 채소 또 과일, 통곡물, 견과류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고 또 몸을 정화하고 체중을 감량하자는 이런 방식인데요.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거나 또 속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에는 섬유질, 비타민 뭐 이런 섭취가 유리하기도 하고요. 또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얻는 뭐 단백질이나 지방 또 필수 영양소가 되게 부족해질 위험이 있고요. 또 우리가 디톡스라고 하는 독소 제거라는 표현이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몸이 원래 간과 신장이 스스로 해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식단만으로 독소를 제거한다는 주장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식 다이어트 또 디톡스는 균형 잡힌 식단을 함께 할 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극단적인 식단 제한이나 장기적인 자연식만 고집하는 것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디톡스라는 말도 마케팅의 어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좀 네, 있는 것 네. 같으네요. 이번에는 자연식 위생관리 문제인데요. 자연 그대로가 꼭 더 나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라는 표현은 듣기에는 건강하고 순수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생적인 면에서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인공적인 가공이나 첨가물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세균, 기생충, 뭐 독성 물질, 흙이나 먼지 같은 외부 오염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산 생선이나 뭐 야생 버섯, 아까 얘기했던 그 직접 채취한 나물 같은 것들은 인공적인 농약이나 사료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생충이나 독성 성분에 노출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산 생선을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먹을 경우 기생충 감염 사례가 많이 보고되기도 했어요.
반면에 위생적으로 가공된 식품은 네. 어쨌든 일정 기준에 따라서 세균이라든가 보관 조건, 유통기한 등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 보면 이것이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원 낭비라고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자연식 식품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학적인 비료 농약 뭐 이런 것들 또 가공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토양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네. 또 포장과 유통 과정이 단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식 식품은 수확량이 낮고요. 또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토지와 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유기농 농업은 이렇게 30% 수확량이 낮아서 운송이나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식품 손실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희귀식 재료를 남획하거나 뭐 항공운송으로 먼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게 탄소 발자국 증가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요. 네.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네,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사용하는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산화탄소의 총량. 네,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연식은 친환경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생산과 소비 방법에 따라서 자원 낭비로 연결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가짜 자연식하고 진짜 자연식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격, 패키지, 실물 등에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자연식이 건강한 식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비싼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따라붙죠.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산량이 적고 또 유통기한이 짧아서 또 인공 보존 처리 없이 손이 많이 가는 방식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기농 채소는 병충해에 약하니까 수확량이 적고 또 방목한 축산물 같은 경우도 사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서 자연식은 건강한데 비싼 음식이다라고 굳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식이 유행처럼 이제 그 소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자연식 또 무첨가 유기농 등의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연식이 비싼 이유는 일부는 필요에 의한 거고 일부는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라벨이 아닌 실제 성분과 생산 과정을 보는 소비자의 비판적인 시선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포장만 자연스러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레인 베이스드, 뭐 내추럴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포장을 보면 진실한 식품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건강한 이미지를 주지만 법적인 정의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 주셨던 내추럴은 네네. 단순히 인공 색소나 향료만 없을 뿐이지 설탕이나 정제 전분, 그다음에 뭐 식물성 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고열량 가공 식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그레인 베이스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곡물이 소량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당분이나 기름, 향료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포장 문구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건강과 멀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떤 물건을 보면
어떤 성분을 크게 써놨는데 실제 뒤에 거 자세히 보면 뭐 100% 중에 뭐 한 네네. 3%, 뭐 네, 2%, 그러니까. 심지어 뭐 0.5%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튼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식품에 대해서 그 구매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렇죠. 일단 성분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원재료가 가장 먼저 나열된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화학적 이름이 많다면 가공이 많이 된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장의 이미지나 단어보다는 실제 내용물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마케팅 언어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광고나 이런 제목보다는 실제 성분 함량을 좀 유심히 살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공되지 않는 곡물은 정말 좋은 걸까요? 소화 흡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공되지 않은 우리가 통곡물이라고 많이 하는데 건강이 좋다고 여겨지죠.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 또 섬유질 이런 영양소가 풍부하고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죠. 이렇게 소화가 늦게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도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소화 흡수 관점에서 보면 가공되지 않은 곡물은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네. 결국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에는 그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좀 해주세요. 네, 가공된 곡물은 껍질을 제거하고 또 네. 가공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용이하게 되고 네. 또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네네. 물론 과도한 가공은 영양 손실이 크므로 크기는 하지만 균형 잡힌 선택이 중요할 거고요. 개인의 소화 능력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게 하고요. 또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음악 한 곡 잠깐 듣고 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건강기능식품 정말 효과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과학적 검증 없이 퍼지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보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정보는 사실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허구를 파헤칩니다. 매주 금요일 11시 건강기능식품의 역습에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스텔라장의 욜로 음악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끝으로 오늘 방송을 들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자연식품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과 꼭 알아야 될 내용을 한마디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교수님. 네, 자연산이나 자연식이라는 말은 공식 인증이나 기준 없이 마케팅 용도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라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우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광고 문구보다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첨가물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특히 자신의 소화 능력과 식습관을 고려해 적절히 섭취해야 하고요.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건강정보가 넘쳐난 시대, 하지만 무분별한 정보는 당신의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보, 건강기능식의 역습에서 가장 과학적인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해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영철, 도움 말씀에 안명하고 교수님, 엔지니어의 유소희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